안녕하세요. 예,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.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. 네, 많이 늦었네요. 빨리 하고 나가봐야겠습니다. 보조산 이렇습니다. 어제랑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락했나요? 비트코인이 이틀 전에 1290만 원 정도였는데 뭐 1300만 원 건너뛰고 1400까지 넘어서 가다 보니까 좀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. 조정 와야죠, 당연히. 30만 원 지금 출금 진행 중이고요.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. 아침에 체크하면서 끝이네요.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죠. 그래가지고 뭐 전전날은 1990만 원이었다가 1300을 건너뛰고 1400까지 갔다가 1450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조정이 오는 게 좋죠. 예, 괜히 더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다 죽는 건데 이 정도가 적당한 조정이길 바랍니다. 지금 뭐 상승 코인들은 쿼크 체인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예, 하락률 심한 코인들은 뭐 이 정도고. 나머지 이더, 이오스도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오스가 참 상승은 별로 안 하는데 하락 정말 크네요. 좀 아쉽습니다. 이 정도겠네요. 지금 비트맥스를 보게 되면 어저께 밤부터인가요? 낮부터구나. 낮이야 저녁이야 이게. 예,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한 두 번 정도 뚝뚝 떨어지고 지금 조금씩 다시 복구되는 것 같아요. 11,400 어저께 12,000을 시원하게 한번 올랐던 것 같은데 다시 복구하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올라가기를 바라야죠. 프리미엄입니다. 프리미엄은 한 2% 안쪽인 것 같은데 1점 몇 프로였던 걸로 아침에 본 것 같은데요. 네, 1.2%네. 거의 이제 없네요. 역프도 조금씩 줄어들어야죠. 오늘도 뭐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. 간단하게 후딱후딱 진행하겠습니다. 미국,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.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버리고 지금 선언을 해버렸죠. 가만 안 두겠다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안화 약세가 되니까 또 비트코인 상승이 올라갈 거다라는 식의 이제 뭐 얘기가 되는데요.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어저께도 좀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 주식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주식이 난리가 나고,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또 거기에 또 맞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환율 안정 채권을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어제 오후에 나왔죠. 진정시켜야 되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14일 날 홍콩에서 5조 1천억 원 정도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을 발행해서 환율 안정을 시키고 대응을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안정이 돼서 그런지 이제 비트코인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. 이러다 보니까 제목이 좀 괜찮아서 가져왔습니다. 정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좌우한다. 즉 정치하는 인간들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돈 많은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. 근데 이건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그랬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뭐 정치, 경제 이런 상황들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비트코인이 오르면 괜히 정치 상황 끼워 맞추고 떨어지면 또 뭐 경제 상황 끼워 맞추고 뭐 이런 경우 후행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미리 대응을 하는 게 더 좋겠죠.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. 중국인들이 정말 그러면 비트코인 사는 거냐? 지금 뭐 자본 통제 때문에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정말로 얘네들이 사서 빠져나오는 거냐?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 이유는 뭐냐? 실제로 후비나 OK코인 등에 마이너스 풀이 역푸다. 만약에 빠져나온 것 같으면 이빨이 사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프리미엄 정말 붙어야 되는데 역푸고 또 장외시장에서도 1% 이하의 프리미엄이다. 많이 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비트보다는 테더가 훨씬 더 많이 쓸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얘기는 며칠 전에 나왔지만 러시아, 중국 무역상들 비트코인은 하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안정화된 테더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죠. 그래서 이 의견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중국이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가 제대로 이렇게 꾸물꾸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사는 걸까요? 뭐 얘기는 많이 있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트코인 시즌장 이게 왜 안 오냐?
그럼 아니면 또 올 거냐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.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엇갈립니까? 라는 건데 사실 여기 엇갈리는 이유는 없어요. 근데 뭐 알트코인이 저같이 알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은 알트코인 시장에 왔으면 좋겠고 알트코인 없는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죠.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. 뭐 알트코인이 저는 한 번쯤은 왔으면 싶어요. 기대하는 거죠. 뭐안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CNBC 쪽 얘기입니다. 지금 투자 컨설팅 업체 CEO가 한 명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많은 헤지펀드의 포트폴리오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굉장히 내용이 좋죠. 전 세계에는 수많은 헤지펀드가 있는데 거기 그 헤지펀드가 아주 소량의 퍼센트만 자기네들 자산의 한 몇 퍼센트만이라도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한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간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오겠죠.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다 예상한 부분이죠. 그러다 보니까 CNB에서 자꾸 이제 뭐 그런 비트코인 얘기 나오니까 금 투자자 믿는 사람 피터 시프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좀 불편러가 돼버렸어요. 왜 자꾸 CNBC에서 금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 얘기만 해? 자꾸 니네가 광고하는 거 아니냐? 기분 나빠 이 얘기죠. 그리고 본인은 이분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게 미중무역 전쟁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닌 것 같아. 중국인들이 안 사고 있는데 무슨 그 중국인들이 사고 있어. 아니야. 다 가짜 뉴스야.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금지시켰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요.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행복회를 돌리는 거고 비트코인 없는 사람은 비판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역시 뭐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내용인데 세계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라는 사실에 눈뜨고 있다. 뭐 비트코인 산 분석가 얘기니까 뭐 너무 믿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조금씩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뭐 더 얘기할 건 없겠죠. 비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평균 해시레이트가 최고치에 육박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냥 비트코인 하나라도 가져가 보려고. 근데 일반 개인보다는 그냥 거의 마이닝 팜이죠. 그냥 큰 회사에서 그냥 뭐 몇천 개, 몇만 개씩 그냥 기어 돌려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초당 7천 해시래요. 7천 경해시. 초당 7천 경해시야. 그럼 8천 경, 9천 경. 아니 거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 단위는 뭐 단위가 위에 뭐가 있나? 전 잘 모르겠네요. 그 위에 단위가 있는지는. 그 뭐 밑에 얘기는 관련된 뭐 채굴기 관련된 동향 얘기입니다. 한번 보셔도 되고요. 한국과 일본 얘기입니다. 지금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데요.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 우리 건드리는 반도체 그거 국산화 반년이면 끝난다. 즉 반년이면 우리 대응할 수 있어. 좀만 참읍시다. 그 다음에 일본 아예 파산 올 수 있어. 이런 식의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 기술력, 중소기업 기술력 정말 좋죠. 한국 기술력 정말 괜찮으니까 믿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죠. 근데 반대로 좀 슬픈 뉴스도 있어요. 슬프다기보다도 좀 약간 좀 회의적인. 일본 기업도 고개 숙이는 우리나라 기술 최강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의 지원은 없었어요. 이 문제가 뭐냐면 구조적으로다가 이런 강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그런 기술을 도와줘야 되는데 뭐 정부가 뭐 100대 품목목 도와주기로 했잖아요. 그런데 정작 그런 걸 도와주려고 할 때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지원 받는 사람이 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공무원이 그냥 기출문제 외워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고 그 사람이 올라갔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건 없고 민간 관련 전문가가 올라가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관료주의 공무원이 그걸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죠. 그다음 대한민국은 혈연, 지연, 학연 이런 게 있어서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들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그거 다 주게 해버리려고 이래버리니까 물론 실력 있고 제대로 판단하는 공무원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고 저도 역시 사회생활을 하니까 듣는 게 있고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아쉬운 거죠.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되지 못하면 몇십 조를 때려박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. 이 뉴스는 한번 좀 링크 얼 한번 읽어보시고요.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
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. 시간 백날하면 뭐합니까? 그걸 판단해서 주는 사람들이 눈먼 돈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걸. 그리고 눈먼 돈 가져가는 걸 그걸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천지로 아주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요. 부디 이런 지금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곳에 잘 지원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. 이거는 뭐 저는 비트코인 존버니까 뭐 계속 오늘도 존버고 연말까지 내년까지도 뭐 좋은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죠. 그리고 점점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돈들 많이 버십시오. 감사합니다.